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에 일본을 파괴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토는 역사적 가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2명의 문학 교사인 부모님과 함께 자랐으며 교토는 1100년 동안 일본의 계속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교토 시민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토 사람들이 거만하고 엄격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견딜 수 없었던 하루키는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는 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서양 문학을 많이 읽었습니다. 도쿄의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한 후 졸업하면서 그는 아내 요코와 함께 도쿄에서 재즈바를 오픈했고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978년 그는 작가가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그의 첫 소설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출간했습니다. 이 소설은 소년 시절의 기억, 특히 소년의 새끼손가락이 없는 이상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두 번째 소설인 1973년의 핀볼을 출간했는데 이 소설은 한 남자의 핀볼에 대한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소년과 그의 장난감인 핀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에는 장편 소설인 양을 쫓는 모험을 출간했고 이 작품은 점이 있는 양을 찾기 위해 지하 세계에서 벌어지는 탐정 이야기입니다. 1985년에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썼는데 이 소설은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로 세계의 끝이라고 할 만한 극단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라카미의 명성이 커짐에 따라 그는 주목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1986년에 일본을 떠나 유럽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987년에는 노르웨이의 숲을 출간했는데 이 소설은 한 소년이 두 여자와의 관계를 회고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그를 매우 유명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에는 댄스를 썼는데 이 소설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시대는 이미 변하고 꿈만 남아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1992년에는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을 썼고 이 소설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만나 과거를 되살릴지 현재의 삶을 이어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에 쓴 스푸트니크의 연인은 한 사람을 찾는 여정, 이행되지 않은 사랑,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수능과의 갈등을 다룹니다. 2002년에는 아버지로부터 탈출하는 소년인 카프카를 다룬 해변의 카프카를 썼습니다. 실제 프란츠 카프카도 아버지를 싫어하는 소년으로서 이 소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2004년에는 야간 일 매춘 및 꿈에 관한 애프터 다크를 썼습니다. 이 소설은 밤을 배경으로 합니다. 2010년에는 EQ84를 썼는데 이 제목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따왔습니다. 일본어에서 글자 Q와 숫자 9는 같은 발음을 가지기 때문에 1984로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상 등장인물들의 현실과 비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2013년에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썼습니다. 이 소설은 과거와 옛 친구들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이 왜 거절당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단편 소설 6권과 비소설 12권을 썼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의 달리기 습관에 관한 책입니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달리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곤 합니다. 다른 비소설인 언더그라운드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발생한 가스 공격의 여파에 대한 책입니다. 그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던 그 순간을 정말로 체감하고자 했습니다. 무라카미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글을 써왔습니다. 그의 주제는 자살, 죽음, 의식, 사랑, 어머니나 애인의 상실, 인생의 선택 등 다양합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쓰기 때문에 그의 글쓰기, 세계나 상상 속에서는 음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8년 뉴요커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음악에서 글쓰기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리듬, 조화, 자유로운 연주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학이 아니라 음악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시작할 때 나는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쓰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도쿄에서 재즈바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예술 형태로서의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즈의 즉흥 연주와 무라카미의 자유로운 흐름이 있는 글쓰기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 대부분에서 음악을 찾을 수 있으며 일부 소설 제목은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숲은 비틀즈의 노래에서 따온 것입니다. 무라카미의 글쓰기는 일본의 집단 문화에서 개인화된 라이프 스타일로의 탈출입니다. 일본 초기에 그는 문학계의 이단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일본을 떠나 이탈리아로 가서 노르웨이 숲을 썼습니다. 이 탈출은 그의 설정에도 나타납니다. 산과 숲에 고립된 장소들입니다. 따라서 무라카미는 일본의 강한 유교적 계급 사회에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제약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해변의 카프카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자기의 억압적인 아버지로부터 도망갑니다. 무라카미는 자신과 다른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자신을 치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출생의 영국 작가인 카즈오 이시구로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무라카미가 일본에 살면서 도망치고 있다면 이시구로는 영국에 살면서 일본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무라카미는 말합니다. 소설을 쓸 때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내 자산이자 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활용하고 싶습니다. 무라카미는 연구를 하지 않으므로 독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글쓰기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독자에게 읽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전달됩니다. 음악가들이 공연을 할 때 즐거워한다면 관객도 그렇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무라카미의 소설에는 항상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탐색이 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고정된 종교적 세계와 사회 구조를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우리 자신의 탐색에 화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의 결말은 그다지 강렬하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소설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라카미의 글쓰기 스타일과 언어는 매우 간결합니다. 그는 항상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지까지 같이 가주거나 지도를 그려줍니다. 무라카미는 소설에서 그렇게 하며 당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책을 다시 뒤로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무라카미의 언어와 스타일은 그의 캐릭터와 이야기에 간결함을 불어넣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장 구조나 어려운 어휘를 피하고 대신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쉽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으며 그의 묘사력과 감성적인 표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